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글 선생님의 유구이용 코너입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추미애가 이제 오늘 네. 취임식을 한답니다. 네. 어제 아마 너무 바빠가 검찰 죽이려고 칼을 너무 흔들다 보니까 네. 어제는 바빠서 취임식을 못 하고 네. 오늘 취임식을 하는데 이제 언론 농조가 네. 검찰 개혁 명분으로 추가 이제 칼을 흔든다. 마치 네. 공수 교대가 된 양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상해 보는 거는 인사를 한다. 네. 또 감찰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막 강화하고 네. 장관의 지휘권을 행사한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조직을 또 해체하거나 네. 또 축소시킨다. 네. 뭐 공공수사, 반부패 이런 조직 네.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 정권이 또 특유의 잘하는 걸로 보면 밖에 네. 이제 조국 석방하라 하고 하던 조국 구속 반대한다는 네. 정경심 석방이겠죠. 그런 이제 대깨문들이 나서서 네. 이제 네. 윤석열 물러가라, 옷 벗어라 이제 그런 집회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은 또 계속 헌법적 자기의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 네. 그래서 바람몰이 하는 거죠. 검찰이 이제 네. 말 들어라. 네. 그리고 이제 사법부 시켜서 이제 영장 기각하고 네. 경찰 시켜서 검사들 뒤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행해질 거라고 네.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좌파들이 11일 날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를 네. 광화문에서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미애가 검찰한테 칼을 휘두르는데 맞서 좌파들이 총동원되어서 이제 촛불 집회를 열어서 윤석열이를 쫓아내겠다. 지금 이렇게 네. 한답니다. 그럼 뭐 말이 되는 건가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한 게 뭐 잘못된 게 뭐 예. 있습니까? 예, 조국 구속은 안 됐지만 예. 구속하는데 협조가 됐습니까? 수사하는데 예. 묵비권 행사하고 정부에서 계속 청와대에서 압력 넣고 제대로 수사를 못했잖아요. 예. 그나마 해서 12개 혐의로 그 구속 그 영장 신청을 했는데 그나마 또 판사들이 또 눈치 봐서 또 안 한 거 아니에요. 예. 예? 뭐 명제권인지 뭔지 뭐. 예. 그 제가 보기에는 이 일련의 것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그 옥죄기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 제대로 법에 의해서 수사한 거잖아요. 유재수 그 감찰 무마, 울산시장 하명 수사 다 말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집단 행동한다는 거는 제가 보니까 청와대에 은밀한 교지가 있었던 거죠. 왜 조선시대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이 은밀하게 교지 내리잖아요. 나를 위해서 네가 네. 전체 의전 회의에서 뭘 네. 들고 나와서 뭐 상소를 해라든지 네, 그렇죠. 뭐를 안 그러면 뭐 먼저 바람을 잡아라. 광화문 앞에서 그렇죠. 저기 저 돌에 머리를 네. 박아라. 뭐 그렇죠. 이런 뭐 반정이라든지 여러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조광조 아마 처단할 때도 그랬을걸요. 예, 주초 자, 유학이라고. 교지를 해가지고 다 하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청와대 교지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할 거가 있고 안 할 게 있죠. 추미애가 장관 취임식 하면서 개혁을 17번 얘기했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저 직원들한테 해야 될 게 아니고 청와대다 대고 해야죠. 예, 그래서 총동원해서 윤을 쫓아내기 위해 그 지금 난리인데요. 네. 자, 경고한다 좋게 말할 때 나가라부터 청와대와 문재인의 정치 기반을 붕괴시키려고 그래서 총선 전에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예.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역대 정권의 충견으로 충성을 다한 놈들이 감히 청와대에 총부리를 개느냐. 그래서 적폐 세력들의 사주에 의한 한마디로 반역행위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놈들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이 놈이라 그래야 돼요. 놈이죠. 그건. 그러면 문재인의 개가 되어서 정권 네. 초에 적폐 청산이라고 그렇게 지랄들을 할 때는 왜 입을 쳐닫고 있었나요? 그때는
말 잘 듣는 죽은 개라서 사람들도 좋고. 많고 그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청와대가 이제 자신들의 그 또 네. 촛불 집회라는 게 네. 이 하청 데모 업자 놈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합청업자들이죠. 예. 네. 그래서 그것들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윤석열 쫓아내라고 네. 저 어명이 내리고 네. 어명이 내리니까 친이 쿠데타를 지금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공권력이나 영향력 있는 기관이나 모든 걸 통틀어서 지금 살아있는 거는 윤석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일부 언론들, 예. 언론도 뭐 제대로 되고 뭐 역할 못 하고 있고 윤석열 혼자 하고 있는데 윤석열만 거꾸로 뜨리면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이것들이 총동원되어서 네. 그 사헌부의 대사관이 좀 불편하다. 네. 뭐 그거 이제 좀 몰아내게 네. 전부 상소를 올리고 촛불 들고 네. 예? 이 경복궁 앞에 줄 서라. 네. 그렇게 이제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독재를 향해서 폭주하는 거죠. 저 어디서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을 333 정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333. 첫 번째 3은 3대 그 날치기, 예. 예산, 선거법, 법, 공수처. 공수처법 3대 날치기. 예. 또 3대 게이트. 예.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하명 수사, 그리고 우리들 병원 3대 게이트. 또 3대 파리가 있대요. 3대 파리. 그 뭡니까? 파는 거 3대 파리. 그게 감성 파리, 세금 파리, 평화 파리. 평화 파리, 감성 파리, 세금 파리.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333 정권이래요. 예. 예? 제가 보니까 그거 하는데 두문부출이라는 말이 그래서 난 거야. 두문 씨는 나오지 말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두문부출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두문 씨가 누굽니까? 문재인하고 문희상이죠. 아, 문희상 이번에 그러네요. 그 엉터리 법 통과하는데 얼마나 그 이름이 희상이잖아요. 희한한 상판떼기라고 희상이잖아요. 예? 문희상, 문재인은 인간이라서 문재인. 그럼 저도 이제 하나 지어야 네. 되겠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성산문. 예. 성을 낼 수밖에 없는 세문. 네. 성산문. 아, 그러네요. 또 한 문은 거기 누구니까? 문정인이. 아, 문정인이. 네, 예. 그 그분은 요새 좀 평화파리에. 예, 그렇죠. 아, 그것도 또 한 건 했습니다. 예, 예. 김현종이를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김현종이가 성질 더러운데 성질 더러운 것도 족보를 봐가면서 성질을 네. 더럽게 해야죠. 네. 주인이 좀 쓰다듬는다고 예. 어느 날 똥개가 예. 저 쌔빠뜨들 앞에 가서 네. 그 쌔빠뜨들은 북한에서 품종 인정해준 네. 쌔빠뜨들이에요. 예. 백두 네. 1호, 백두 2호, 백두 3호. 예. 근데 똥개가 네. 족보 없이 가서 나 미국 똥개라고 이렇게 꽉 물고 하니까 얼마 전에 최종근이라고 평화 비서관 예. 이름이 평화 비서관이면 그 뻔하지 않습니까? 백두 한 3호 네. 세파트쯤 되는데 네. 그걸 무니까 네. 저하고 날 둘 중에 하나 내쫓아라고. 예.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역사에 비서관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그렇죠. 자가 있어요? 예. 그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며칠 뒤 예. 김현종이가 깨갱하면서 총선 출마한다. 그거는 그냥 집에 가겠다죠. 그렇죠. 뭐 청와대에서는 뭐 김현종이가 사의 표명한 걸 일단 부인을 했어요. 그건 부인하겠죠. 했는데 뭐 힘은 좀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죠. 그리고 김현종이는 네.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돈 아끼게 충고를 좀 해주면 어디 선출직은 나가지 마라. 네. 뭐 왜 그런지는 또 네.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지소미아나 이런 거 대응하는 거 보면은 좀 무리가 있는 분이죠. 그 청와대 근무하고. 그 승갈로 선출직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지금 네. 추미애가 네. 개혁 명분으로 살생부를 손에 들고 윤석열 고립 나선다. 그래서 뭐 내주 초에 월요일쯤에 네. 인사를 할 거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검찰은 뭔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좀 관찰을 해보니까 네. 그쪽에서 나오는 수는 네. 추가 그걸 하면 그 전에 네. 우리도 그냥은 있지 않고 네. 나름 수를 준비하겠다 이런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게 뭐냐?
추도 그럼 한번 붙어보자. 예. 추가 그 비서실 부실장인가요? 예, 정진우. 예. 예. 그 울산 지금 시장하는 송철호 출마할 때 민간인 신분 송철호하고 긴밀하게 만나서 청와대 행정관도 소개시켜주고 또 민주당에서 송철호가 뭐 민주노동당이니 무소속이니 왔다 갔다 하는 철새거든요. 그렇죠. 철새인데도 불구하고 단일 공천을 받았어요. 터줏대감 임동호를 제끼고 그래서 말입니다. 그거는 추미애가 그건 가입이 됐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수사 빨리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추미애 저 법무부 장관도 피의자로 너 불러올 수도 있죠. 압수수색 할 수도 있어요. 예. 조국도 법무부 장관 때 수사한 거 아니에요? 예. 예. 얼마든지 저는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뭐 윤석열 쫓아내자니 임기가 아직 내년 여름까지 남았고 하니까 또 민중이 봉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윤석열 잠 쫓아냈다가는 그러니까 자리에는 놔두고 완전히 수족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저 영화 빠삐용에 나오는 지하 감옥 있잖아요. 예. 그런 데다 넣고 싶은 기분이겠죠. 문재인 기분으로서는. 그러면서 네.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네. 민주적 통제라고 운동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네. 추미애는 참고로 운동권 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그런데 한 적도 없죠. 뭔 놈의 민주적 통제냐. 네. 그러면서 이제 검찰 안에서 윤석열한테 반기 들으라고 그 뭐 여자 검사 있잖아요. 임은정이니 네. 검찰 개혁이 마치 네. 사명이고 검사하면서 공수처 찬양하고 네. 네. 연말에 상도 여기저기 몇 개 받았더만요. 추미애가 검찰 안에서도 개혁 향한 목소리 나와야 이제 요 말하면 제가 볼 때 뭐 네. 고향이 그쪽이거나 네. 안 그러면 뭐 선거 출마하려거나 그렇죠. 문정권에서 뭐 어차피 막 노골적으로 써서 좀 재미 보겠다는 사람 몇 명이 나타나서 또 네. 윤석열이 물러가라 이제 이 소리 하라고 그렇죠. 추미애가 지금 신호탄 올린 거 죽이는 아니겠습니까? 거죠. 네. 자 그런데 추미애가 또 하나 조사받아야 될 게 있어요. 네. 그 유재수를 네. 당해서 네. 그 1급 전문위원으로 수석 전문위원으로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먹고 예, 그때 깜빵 가야 될 사람을 감찰 중단하고 바로 3월 달에 예, 조금 있다가 수석 전문위원으로 오히려 예. 승진해서 갔어요. 국장이 1급으로 승진해서 갔어요. 이거는 제가 봐도 이상하죠. 자, 민주당 예. 수석 전문위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 민주당 소속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당한테 그렇죠. 이제 저 공무원들이 파견 가서 네. 수석 전문위원을 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네. 공무원으로 되돌아도 가더라고요. 그렇죠. 승진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이제 오리알이 되고. 오리알이 되고, 예. 예. 정권이 지금 같은 경우 민주당 이 집권하는 동안에 예. 가면은 승진해서 내려가죠. 그래서 이번에 네. 또 부시장 새로 된 사람 네. 유재수도 그것도 또 민주당의 전문위원 갔다가 네. 뭐 네. 공무원이더만요. 네. 그래서 지금 추미애가 당의 대표를 할 때 네. 유재수를 네. 1급짜리 네. 공무원 자리로 당에서 꽂을 수 있는 네. 1급짜리 공무원으로 국회에 꽂았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추미애가 당 대표가 그 자리 몇 개 아닌 자리를 결제 안 하고 그리 돼 있겠습니까? 아이 뭐안 봐도 비디오죠. 예. 네? 누가 전화했겠죠. 네? 그죠? 예. 또 큰 소리로도 안 하고 예. 예? 손가락 이렇게 보이면서 예. 예? 저 이거 뜻이니까 하나 예. 하라고. 조용히 해. 말 안 나가게 뭐 이렇게 하면서 했겠죠.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올려도 다 알아듣죠. 네. 그래서 사실은 추미애가 우리가 네. 지나간 거는 잊기 십상인데 네. 네. 그러면 문하고 친문이나 네. 친노하고 어떤 관계였는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추미애는 그야말로 이 친노 친문하고의 네. 관계가 매끄럽진 상당히 않았죠. 매끄럽지가 않았죠. 예. 그 노무현 탄핵할 때 동참을 했죠 민주당으로. 아주 적극 동참을 네, 했죠. 그러니까 열린 네. 우리당이 주도한 탄핵에 네. 추미애가 민주당으로 적극 동참했고 동참했죠. 그때 이제 들리는 이야기는 사실상으로 문재인 선거할 네. 노무현 선거할 때만 해도 네. 추미애가 적극적이었는데 네. 그래서 노무현이 정몽준이 네. 판을 깨는 네. 그 2007년 12월 네. 18일입니까? 네. 국세청 앞에 마지막 그 연설에서 누가 정몽준 지지자들이 다음 대통령은 정몽준. 제가 그때 네. 그 자리 현장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당에 추미애도 있고 정동영이도 있다. 예, 생각납니다. 자기가. 네,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정동영이가 이제 저 정몽준이 화가 나서 우리 옥에 가서 냉면 먹다가 그것도 제가 있었어요. 옆에. 엎어버린 거죠. 그 집에 가버린 거죠? 예. 네. 왜? 아무리 같이 선거운동 해줘봤자 그래서 그 다음날 선거인데 밤에 엎어버린 거 아닙니까? 저 어차피 찬밥이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때 이 추미애가 누가 봐도 법무부 장관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노무현 때. 근데 감금실이가 됐어요. 그렇죠. 추미애가 받은 충격이 상당히 컸고 한간에 좀 해자가 됐어요. 감금실은 그때 정치계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민변 소속의 변호사인데 뭐 사연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가심난 썬데이 서울에서 해야 될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가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져서 탈당하는데 가세하지 않고 그 당시 새천년 민주당에 남았지요. 그렇죠. 한학압 대표들이 하는 그러면서 이제 추미애가 그 민주당은 탄핵에 가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세했죠. 예. 그때 자민당, 민주당 당시 그때는 한나라당입니까? 한나라당이 하는 탄핵에 가세를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뒤로 추미애가 이제 탄핵이 좌절되고 이제 노무현이 살아나니까 이제 선거에도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한 4년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래서 이제 다시 그쪽에서 지지를 받으려고 추미애가 이제 뭡니까 삼보일배를 했죠. 그러다가 뭐 다리가 어쩌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미애가 그런 고생을 했고 또 그 뒤에 또 보면 그 뭡니까 노동법 또 삐딱선을 타가 노동위원 때 당시 민주당하고 등을 돌리고 그 보수 야당하고 같이 또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추미애가 그런 경력들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사실은 참 어렵다가 이제 문재인 선거 때 비주류를 그래도 좀 포용해서 앉혀놔야 선거가 쉽고 또 간판이 친문당으로 안 보인다 해서 그때 이제 겨우 당 대표가 때도 됐죠. 사실은 추미애가 된다고 거의 생각 못 했잖아요. 그때 아마 김상곤, 이종걸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갖고 겨우 됐어요. 그때 아마 2차에서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또 자기 측근 김민석이를 당의 정책위원 뭡니까 그 저기 연구원에 갖다 놓으려다가 반대가 많았지요. 인사 하나도 제대로 못했고 문 정권이 이제 되자마자 선거 촛불 등에 열리면서 문 정권이 이제 그 탄생했을 때 추미애가 또 저 탄핵 전에 박임 저거 뭡니까 이선으로 물러나고 뭐 연립 내각을 하면 뭐 우리가 또 뭐 기다릴 수 있다 이런 말까지도 또 해서 구슬도 올랐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대선도 이기는데 기여했고 지방선거 이기는데 기여했지만 당시 청와대에서 당을 완전히 무시한다고 장안에 소문이 파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종석이가 할 수 없어 추미애한테 와가지고 뭐 사진 찍는 모습까지 일부러 연출했잖아요. 처음에 그 당선되는 날 문재인이가 광화문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 정권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라고. 그러니까 추미애가 상당히 그 말을 곧대로 들었죠. 그래서 장관도 그 당에서 추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많은 사람을 추천했죠. 하나도 안 됐죠. 하나도 안 됐죠. 그러니까 문재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추미애 네가 뭐야? 어떻게 보면 얘 참 뭐 모르는 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따돌렸던 거죠. 그리고 본인도 정치적인 입장을 당대표 끝날 때 거의 포기를 했어요. 그걸 드러난 게 뭐냐면 재작년 여름인가 그 딸인가 뭐 아들인가 딸일 거예요. 결혼시키는데 3,000각인가여서 있을 거예요. 그럼 뭐 한 2,000명인가 3,000명인가 왔다면서요. 그때 당 대표할 때죠. 김영란법 이런 거 완전 무시하고 세게 수금해서 그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관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한 거죠. 그렇겠죠. 김영란법도 있고 그런데 그때 뭐 줄이 엄청나서 뭐 교통 마비가 됐다고. 마비가 될 정도로 삼청동 뒤에가. 그렇죠. 자리에 다음 자리에 야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마지막으로 수금한다는 차원에서 했다고 사람들이 구설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청문회에서 그 이야기도 한 번 안 나왔어요.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는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거의 포기를 했죠. 포기하고 의욕도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 케어 펀치를 3대 맞았잖아요. 예산법 한 대 맞고 또 선거법 한 대 맞고 공처법 맞으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냥 청문회에서 말을 할 힘이 없었죠. 네, 그냥 통과시켜줘. 자, 그런 추미애가 이제 처음에 이 정권이 네. 이제 장관으로 네. 전윤철 뭡니까? 그 삼철 중에 전윤철인가? 누구예요? 전해철이. 전해철. 시키는 그거 안 하겠다. 박범계도 안 하겠다. 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관 시킬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고민을 하다가 네. 현역 중에 시켜야 청문회는 될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추미애를 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죠. 믿지 않는. 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 네. 그러니까 추미애는 지금 그 네. 불신을 만회하기 위해서 네. 검찰 개혁에 총대를 맨양 지금 설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예. 윤석열 힘 빼서 고립화시키는데 지금 뭐 총대를 맸다고 봐야죠. 자, 예. 그러면 추미애가 이제 인사를 하기 전에 네. 검찰이 어제 추미애 측근을 이제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자, 어떻게 좀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봅니까? 추미애가 인사하고 검찰이 맥없이 고위 검찰 간부 검사장급부터 이제 흐트러지고 그 다음에 수사팀이 전부 떠나고 이러면서 맥없이 그냥 무너질 거라 보십니까? 아니면 검찰은 나름의 카드를 대비하고 있다가 뽑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냥 물러서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저도 그래 보고 영화 빠삐용에서 탈주하다가 걸린 빠삐용은 지하 감옥도 가고 고초를 겪었거든요. 네. 그거는 죄수기 때문에 할 수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죄수입니까? 아니죠. 잘못한 게 있어요? 없죠. 정의를 세우려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던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청와대 앞에서 지금 끊겼잖아요. 예. 청와대까지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 윤석열 저는 몸을 바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문재인 바로 수사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문재인 가족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추미애 울산시장 그 송초로 당 왔다 갔다 한 철새인데 단일 공천을 해줬거든요. 예. 여기에 청와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추미애 피의자로 전환해서 소환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에 신경 안 쓰고 나는 법만 보고 가겠다는데 지금 청와대가 정치에 신경 안 쓸 수 없게 자꾸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검찰은 정권의 이제 일종의 그 시비가 걸릴 수 있는 국회 선진화법을 빨리 해결하고 이제 한국당 문제를 이제 자신들이 지금 추미애의 칼날이 올 때 받아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고 또 추미애는 검찰 내부에 쿠데타 해라고 부추기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검찰 안에서의 새는 거의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요. 대의 명분이 저거 뚜렷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법과 원칙을 청와대까지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는 법과 원칙의 대상이 거긴 취해법권 지역인가요? 그렇죠. 조국은 문재인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조국 수사하면 안 돼요? 그럼 조국 마누라 정경심은 표창장 위조하고 가짜 서류 만들었는데 거기는 문재인이 좋아하기 때문에 수사하면 안 되나요? 아니죠. 예? 공직자인데 재산 신고 제대로 안 하고 이거 넘어가야 되나요? 아니죠. 잘못한 거 다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잘못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은 검찰 조직을 그야말로 헌법에 근거하지도 않은 희한한 기구를 만들어가 거의 이제 해체해서 없애버리고 경찰에 떼주고 심지어 경찰에 지금 사찰까지 그렇죠. 받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검사라면 이 대목에서 좀 검사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마지막 승부를 봐야 되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검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검난. 예. 네. 검찰이 뭘 잘못한 게 있어야지 고개를 숙이죠. 물론 뭐 과거부터 쌓였던 잘못된 관행이나 뭐 정경유착이나 이런 거는 있죠. 틀림없이 있지만 그 고리를 지금 끊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고리를 끊으려고 지금 청와대도 수사 대상에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냐고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 힘 빼기 나서는데 이걸 검찰이 제대로 된 검사면 화가 안 날 수 있나요? 일반 국민들도 화가 나는데. 예.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전 국민의 저는 지지를 받아서 이 자세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찰을 이 안팎에서 흔들기 위해 네. 심지어 관제 시위부터 시작해서 좌파들을 총도 네. 원령이 떨어졌는데 네. 자, 문재인이 이렇게 해서 윤석열을 쫓아내고 이제 그들의 권력 장악이 마무리된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윤석열이다. 뭐 야당은 비리비리해서 뭐 제대로 나눠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국이라는 이 적지 않은 그리고 또 상당히 발전한 대로 발전한 나라의 그 권력 장악을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이 국민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내상을 남겼다가 한 방으로 저게 어느 순간에 터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예. 그 정의감이 다른 나라에 못지않게 강하거든요. 예. 예. 아니 그 일본 그 침략 받을 때도 우리 민족처럼 이렇게 한거한 민족이 없잖아요. 예. 중국 저기 뭐 저렇게 그 세계 최다의 인구를 가져도 우리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 제대로 나왔습니까? 예, 제대로 뭐 싸운 사람이 싸운 사람이 우리 만해 한용운 같은 사람이 있었나요? 예. 도산 안창호 같은 사람이 중국에 있었나요? 예. 저는 국민들이 참을 수 있는 임계치를 자꾸 높아져 간다고 봐요. 예? 공수처도 금태섭 민주당 공수처에 대해서 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세계 없는 이런 법을 어떻게 하냐고. 예? 그래서 결국 뭐 기권을 했지만은 기권한 건 예. 반대인 거죠. 그냥 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워낙 눌러대니까 이제 하다못해 기권한 건데 그건 참 문재인 정권이 자꾸 국민의 뜻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는 자, 거죠. 판사들을 줄 세우고 헌재를 줄 세우고 경찰을 줄 세우고 장성들 줄 세우고 다 세웠잖아요. 예, 다 세웠죠. 뭐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이 이제 마지막으로 줄 자라서는 검사들을 줄 세우겠다고 이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검사들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그래도 이제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이런 게 투철하고 또 정보를 비리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권력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다고 아닙니까? 봐야죠. 예. 그래서 이 싸움이 제가 봤을 때 검사들도 아마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 이제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끝이라고 봐야죠. 예. 예. 그래서 검사들도 아마 이번에 이제 이 판이 싸움이 커지면 어쩔 수 없이 다들 싸움에 뛰어들 거라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전망이죠. 예. 예. 검찰은 그냥 속절없이 이렇게 당하고 있겠습니까? 예. 지금 뭐 검경 수사권 조정 예. 그것도 좀 있으면 또 1+4 또 붙어먹은 nos들이 또 그것도 또 하려고 또 들 하겠죠. 거고. 뭐 다음 주에 또 하겠죠. 예. 저는 검찰에 참을 수 있는 임계치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는데요. 예. 그렇겠죠. 모든 힘을 다 뺐잖아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공수처법 못지않게 저거 중요해요. 중요하죠. 예, 검찰이 있는 걸 경찰이 다 뺏어가겠다는 건데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하겠다는 건데 경찰이 그 수사 종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저도 안 된다. 예, 민주적인 역량에는 이게 되나요? 저는 그래도 검찰은 윤석열 같은 총장이라 되는데 경찰청장은 그 정도 되나요? 안 되죠. 택도 없죠. 거기는 어디 가서 그냥 부뚜막 청소나 하고 연탄이나 가는 수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수사 종결권까지 줘서 수사를 지휘하고 하게 만든다고요? 검찰 손 떼고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엄청난 후퇴라고 보고 여기는 저는 검사들이 여기서는 나서야죠. 자, 여기에 이런 비난을 듣는 부분이에요. 문 정권 들어서 경찰 수뇌부, 청장 이하 수뇌부들이 어떤 처신을 해왔는가, 국민들이 한국 경찰에 대해서 지금 느끼는 시각이 어떤가에 대해 경찰들이 정권을 떠나서 이것이 경찰 조직에 나중에 엄청난 평가절하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를 스스로 정치적으로 문 정권에 주구가 되기를 작정함으로써 그렇죠. 사실상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조직이 좀 편하고 우리 조직이 좀 위상이 높아진다고 해서 저렇게 경찰 조직이 정치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검찰하고 저는 경찰하고
저는 수준 차이가 아직은 있다고 봐요. 뭐 경찰 계신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수준 차이가 있죠. 예. 검찰은 그래도 많은 비난을 받지만은 국가 법 대의를 위해서 그래도 많이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남산 가보면 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거든요. 거기 안중근 의사가 쓴 글이 있어요. 물론 뭐 복제했지만은 견리 사의 견위 수명. 예? 개인적으로 이익을 봤으면은 옳은 걸 생각하고 예. 위험을 봤을 때는 목숨을 던져라. 예. 저거 보니까 검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세가 저는 돼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무는 지금 추미애를 가지고 정초부터 뭐 한 달 안에 검찰을 다 끝내버리겠다 생각하고 자신의 비리나 의혹에 다가오는 검찰 수사를 막겠다 하지만 자 이제 그 과정에서 문이 승리할 줄 몰라도 엄청난 어떻게 보면 상처뿐인 그 승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라를 독재국으로 만들고 혼자 승리한다고 그거 오래 가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분노하죠. 추미애도 잘못하다가 저는 추풍낙엽이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뭐가 터져 나올지 모른다. 추미애에 대해서도 저도 그래 봅니다. 검찰이 뭐 그런 정도는 나름 준비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나라가 참 문의 정치 게임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집권 상반기 동안의 과오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이 나라를 송두리째 그냥 위기로 몰아넣어가면서 그야말로 일종의 제가 볼 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완전히 실패한 뭐 갱스터 스테이트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나라의 모든 그 민주적인 제도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든지 우리가 이뤘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죠. 신년이라는 것도 써 있잖아요. 새로운 100년. 차라리 새로운 1000년이라고 그러지 그래요. 천년제국 히틀러처럼. 그죠? 새로운 천년 제국에서 자기만의 공화국을 만든다고 하지 그래요. 새로운 100년이 왜 나오죠? 저는 1945년 해방 그리고 우리 남한만의 정부 수립,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립 이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러면 저 옛날 물론 뭐 3.1운동도 소중하지만 그 이후부터 그걸 100년으로 따지고 또 앞으로 100년으로 따지나요? 나는 그런 거를 한국 보고 국가의 패권을 바꾼다고 하는 거 보면 참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가 찬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잘 보내십시오.